네, 시장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도 양대 시장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세하게 시장 상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원 연구원이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도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우리 네. 원화 약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. 원화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어떤 또 조치에 나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뭐 원화 약세 촉발시키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도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이잖아요. 물론 한국은행이 빅스텝 가능성 시사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 통틀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? 예, 뭐 지금 전반적으로 뭐 비단 증시뿐만이 아니라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좀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,400원대 넘었던 것도 그 한미 금리차 역전 그리고 한미 금리차 그 이후에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담감들이 큰데 한국은행도 지금 연준이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행보에 맞춰서 그 고강도 긴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연준만큼 정말 뭐 빅스텝 말고 자이언트 혹은 울트라 스텝에 대한 그 의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국내 부동산 문제나 또 경기 같은 경우도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일단 환율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 저희가 뭐 연말까지만 놓고 봤을 때에도 1,450원 선까지는 열어두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고서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 예전만큼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더 이상 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쉽게 그냥 그 근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그 포지션을 너무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고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줄여놓은 상태이고 또 달러로 환산했을 때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그 원화로 환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싼 수준이라는 점이 그 근거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하지만 또 유로화 약세 부분도 어느 정도 부담일 텐데 유로화 약세, 러시아와 또 미국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고 또 전쟁도 장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러한 부분은 어떻겠습니까? 예, 이게 정말 그 다시 한번 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끼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뭐 올해 2분기 이후부터 3분기까지는 그냥 상수 정도로 취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총동원령을 러시아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사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지정학적인 혹은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된 분야들은 그 뭐 주가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움을 부여하는 만큼 저도 솔직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저는 현재 유로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페리티가 붕괴되고 있고 또 뭐 최근에 다시 올라왔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이거를 반영했을 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 1,450원 가는 요인 중 하나가 거기까지 열어둬야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비단 그 한미 금리차 역점 그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유로화 약세 심화 가능성도 저는 반영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그렇군요. 원화 약세, 유로화 약세 가능성이 지금 추가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또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 증시가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 않습니까? 네, 증시 그렇죠.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예, 뭐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 뭐 매번 나왔던 단골 메뉴인데 네. 정말 이제는 거의 그 미래 실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업들이 벌어들였던 확정 실적 그리고 확정 자산인 후행 PBR 기준으로는 거의 0점 역사적인 하단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. 그 지금 레벨에서 보면은 물론 아래로 좀 더 밀릴 수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매도를 통해서 포지션을 줄였다가는 오히려 저희가 흔히 말해 업사이드 리스크도 맞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저는 지수대에서 그 지지를 받는다. 하방 경직성은 상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유망 종목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종목별 슬림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잖아요.
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3분기 실적 이제 다음 달부터 당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들이 워낙 있고 또 연준이라는 이 중앙은행이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른다는 좀 우려들이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은 기업 실적 추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부여하는 요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의 가시성, 그러니까 쉽게 말해 3분기 실적이라도 2분기에 비해서 혹은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업종 혹은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지 어느 정도 이 어려운 매크로 환경에서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꼽아보자면은 일단은 달러 강세 수혜 혹은 뭐 그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주인 수출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있을 거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의료기기가 있을 거고 또 오늘 아까 정부에서도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를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3분기 실적부터 계속 잘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가령 카지노나 엔터 관련 주들도 한동안 주가가 조금 쉬었었는데 이들 업종들도 한번 다시 관련 종목군들도 저희가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 그리고 증시 전망, 투자 전략까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. 예, 뭐 이제 다음 주에는 매크로 단에서는 그렇게 큰 이벤트는 잘 없고요.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많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의 단기 주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이제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업황 가이던스 그리고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주는 여타 매크로 이벤트보다는 마이크로 그 실적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끝으로 여러모로 지금 변동성도 되게 많고 또 계속해서 연저점을 테스트하고 또 연저점 하회할 것이라는 불안감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밸류에이션 레벨과 또 기업들 실적이 뭐 추가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현 시점에서는 그 매도를 통한 그 포지션 축소 이거는 실익이 크지 않다.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